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를 권성동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를 이제 불러 모아서 야, 니들 국회 개원 어떻게 할래? 했는데 소득 없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국회가 기본적으로 6월 1일부터는 열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7월달 중순 들어갔잖아요. 아직 안 열리고 있어. 일단 국회의장은 합의로 뽑아놨어. 근데 상임위원회 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법사위원장 어떻게 할래부터 시작해서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법사위원장을 주는 대신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개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차후에 법사위원장의 자구심사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법을 좀 바꾼 상태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버팅기는 느낌. 국회 안 열어도 돼. 네. 민생 망가져도 돼. 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가장 잘 작동하는 데가 원구성 협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 정상화가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국회는 예를 들면 50조 추경한다. 그럼 필요할 때 국회는 추인해주면 되는 정도. 그래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활성화돼서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거 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를 좀 귀찮아하는 느낌? 그래서 집권 여당이 국회 정상화가 간절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게 굉장히 맞아요. 큰일이죠,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보통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든지 국회 돌리려고 네. 용을 쓰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도 민주당이 여당인 느낌. 네. 언론에서도 어쨌든 뭐 여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도 논조가 그렇게 흘러갈 텐데, 실제로 저도 뭐 주위에 지금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딱 그 얘기가 마법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180석 민주당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뭘 하려고 해도 뭘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뭐 180석 민주당, 뭐 노조, 강성노조 이런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자꾸 저들은 장난치고 뒤에 숨고 자기네들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뚫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권성동이 박홍근 원내대표랑 협상했던 박병석 중재안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협상을 했어.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뒤집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검찰 정상화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들이 있는데 이자들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사개특위 구성 안 하겠다는 것이고 법사위원장을 주면 자신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법사위원장 우리가 하되 법사위원장 권한 빼지 않고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도 법사위를 통과 못 시키면 아무 법도 통과 못 시켜라고 지금 바리케이트 치면서 민생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미 국민의힘은 2년 후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180석 야당의 발목 잡기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려고 지금부터 밑자락 가는 거 맞습니다. 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좋은 전략을 짜서 잘 돌파해야 되는데, 또 하나 숨어있는 1cm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부 조직 개편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등등에 관한 계획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할 것이다.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 의해서 막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야, 근데 최근에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지지율 역전했잖아요. 네. 그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역전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날마다 보잖아요. 무슨 행사가 열렸고 뭐 원내 대책회의가 있고 비대위 회의가 있고 민생 뭐 대책회의가 있고 뭐 검찰 장악 뭐 저지 TF가 있고 막 그래. 막 엄청 많이 움직여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이 무능했던 모습에서 야당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기지개 켜고 잘 공격하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민주당은 아니고 각종 군데서 예를 들면 저 서해 뭐 공무원 비격 사건 같은 거는 기민하게 움직여서 바로 팩트 공격해서 그거를
프레임을 바꾸는 것까지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게 조용해졌잖아요. 그 네. 김병주 의원의 공이 상주해야 혁하죠.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에 들어갈 때 특히 비례대표는 전문성으로 뽑히잖아요. 네. 그 김병주 의원처럼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대해서 미치도록 하면 음. 그게 다 돌파가 됩니다. 음. 예,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부족했던 건 전문성 있게 자기 영역에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몇 명의 의원조차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검찰개혁에만 그냥 당 전체가 모든 의원들이 그것만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제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그 저 비선 논란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시위, 뭐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 거 잘해야 돼요. 오랜만이에요. 어. 예.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여러분들도 시청 여러분들도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쳐줘야 국회의원들이 더 잘 움직인다고 예,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럼 후속 작업으로 몇 명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청와대에 질의하고 뭔가 자료를 받아내려는 노력. 네. 예, 이게 이제 후속타로 따라야 되죠. 그러면 기자들이 붙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 가짜뉴스로 막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막 뭉쳐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니까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해가는 느낌 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거대 여당이 발목 잡아서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니 총선에서 우리를 찍어달라 그 프레임으로 지금 방향성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민주당이 썼던 전략이죠. 음.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대통령만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게 우리 구호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방 권력 바꿔줬어요. 지방 권력은 중앙 정치에 힘이 없더라. 그래서 180석을 몰아준 거잖아요. 뭔가 하라고. 그때 썼던 전략을 거꾸로 저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돌파를 해야 되고 사실 윤석열 정부 시대의 국민의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 쪽에서 언론에 나는 사람 이름이 누구누군가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준석, 배현진 싸우는 거. 그리고 거기서 어부질이 취한 걸로 보이는 권성동 대표.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몇 명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부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는 몇 명만 보이잖아요. 저도 간단히 청년들한테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는 이 물리적 나이가 젊다고 우리한테 관심을 주세요. 제가 뭐 하겠습니다라는 구호가 뭐 실제로 그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이미 많은 국민들한테서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고 한계가 많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김병주 의원도 말씀하셨고 최민희 전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그 각자의 역할을 찾아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돼서 뭐 정치권에 앞으로 영영 퇴출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준석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살았다가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 가 있는데 그 2030 남성들 중에 우리한테 끌어올 수 있는 사람 분명 있을 텐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가만 냅두면 이들은 계속 이준석 대표의 탄탄한 팬덤이 될 거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 공정, 능력주의, 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뭐 PC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욕 먹는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치고 나가서 목소리 내고 그 토론장을 민주당으로 끌고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판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게 황희두 이사의 시대적 사명이야.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요. 이준석 대표 바라보고 있지 말고 청년 의제로 차라리 해적당을 만드십시오. 청년당을 받게 만드시라고요. 왜 꼭 제도권의 큰 정당에 있는 그 대표만 바라봅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아직 야당 체제를 못 벗었네. 대통령 자체도 초보 아마추어, 무식 이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솔직히 민생 살피는 거 봤어요. 나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부자 감세하는 거 보고 이 당 망했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도가 그 정도 되면요. 국민들이 아무리 경제 쇼를 해도 민생 쇼를 해도 안 먹힙니다. 첫인상 굉장히 중요한 근데 거. 민생쇼 한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안 하겠다는 도어 스태핑 하면서 그 민생 챙기겠다. 이 말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컨텐츠가 없는데 본인은 똑똑한 줄 알고 있네. 뭐 이런 거죠.